오르는 순간에도 떨어지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좋은 자리는 다 놓치고 물리기만 하진 않으셨나요? 보다 쉽고 편하게 대응하는 방법,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경자입니다. 어제는 제가 좀 아파가지고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텔레그램에만 실시간으로 올려드렸고요. 오전 브리핑 올려드리고 이제 관점대로 이탈하는 거 확인하면서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이슈들 같이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매물대 한 번 더 설명해드렸고, 포지션 진입하는 거 공유해드리고, 이렇게 두 번 진입해서 첫 번째 포지션은 온전한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휩소가 나와주면서 이제 본전 약수익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댓글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도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주말부터 제가 계속해서 오름숏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때가 이제 28일 토요일이죠. 이때부터 쭉 하락이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하락에 대한 근거나 제가 왜 이 구간을 이탈하면 더 크게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텔레그램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더보기란 하고 댓글 확인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냥 열려있어서 바로 링크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관점에 대한 복귀는 짧게 하고 이제 10월의 첫날 중요한 달이 되겠죠. 또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떨어진다는 내용에 이제 숏 대응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브리핑을 주말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월요일날 생각한 방향성대로 주봉 시작이 나와주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떨롱 대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하단까지 밀린다면 기술적 반등을 고려한 떨롱 대응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하단까지 밀리지 않는다면 숏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잡아드린 박스권 하단까지 비트가 밀리면서 박스권 하단 근처에서 숏으로 대응을 했고, 이제 완전히 64K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숏 진입 자리를 놓쳤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짧게 200에서 300틱 정도 먹기 좋은 구간들이 나와줄 거라고 봤고요. 어제 박스권 하단이죠. 그래서 예측대로 이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짧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런 구간들에 맞춰서 대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밀리는 휩소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보유 중이던 포지션 잘라내고 이제 말아 올렸을 때 잘라냈고요. 그래서 분할 익절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자리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포지션은 이제 수수료를 제외하면 본절에서 뭐 약수익 요 정도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어제 하루 동안 시장을 지켜보면서 숏 포지션 불타기를 어디서 해야 조금 손익비가 좋을까, 뭐 이런 자리 어디서 해야 손익비가 좋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어제 이제 몸도 좀 안 좋기도 했고 좀 좋은 자리들을 놓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포지션 진입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 쌍고점에서 눌리는 거 생각하고 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입했던 자리보다 조금 더 올라온, 저희 여기서 진입했죠. 올라온 구간,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5분봉 기준으로 쌍고점 자리까지 밀리고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불타기를 안 하고 그냥 단타로만 보고 다른 계정으로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에 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항상 추세 전환이 나오던 구간에서 어쨌든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불타기보다는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그 포지션 공유는 불타기가 아닌 단타로 공유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미련은 없습니다. 최대한 짧게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고, 브리핑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지만 주봉 시작 후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번 주 한 주 위아래 큰 폭으로 털어내는 무빙 연속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을 지켜서 매매를 한 거고, 아쉬움만 남고 미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익을 봤잖아요.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경자랑 함께 하면서 수익 보신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10월의 첫날 공휴일이라 다들 쉬고 계실 텐데, 저는 공휴일인 거를 이제 직장인이 아니라 전업이다 보니까 오늘 눈 뜨고 알았습니다. 가족이 오늘 뭐 하냐고 연락 와가지고 알았고, 그래도 또 쉬는 날이라고 또 본격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매매에 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10월 1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방향성은 텔레그램에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말로 이제 차트 보면서 짚어드리는 게 당연히 좋다고 해서 방송으로 매일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제 새벽에 이제 파월 연설 보면서 이렇게 브리핑 해드렸고,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일봉 바뀌고 오늘 박스권 잡아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하루 어떻게 대응하겠다, 뭐 62K 이탈하는지 우선적으로 보면서 오름쇼 대응 이렇게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중동 전쟁이 심화되는 부분이나 최근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는 FTX 상환 이슈 뭐 요런 게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데 뭐 큰 영향을 끼친 이슈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심리가 적용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최근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어쨌든 정말 대부분이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단기 보유자들은 전부 수익 구간이겠죠. 이 단기 보유자들은 어쨌든 작은 이슈에도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면 나는 어쨌든 수익 중이니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또 시장에 매도 압력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이슈들도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이게 당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텔레그램 브리핑에도 올려드렸지만 이렇게 66K까지 상승을 해주는 동안 이 지지가 견고하지 않아요. 뭐 계단식으로 거래량을 쌓으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한 것도 아니고 상승에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번에 올릴 만큼의 거래량이 또 시원하게 터졌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난 67K 전고를 트라이하려고 가는 과정의 상승들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올리기만 했고 거래량조차도 저조했단 말이에요. 이 거래량이 탄탄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하방 압력에도 상승분을 토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올린 거를 거의 다 토해냈죠. 상승이 시작됐던 지점까지도 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고, 자 그러면 오늘 매매 대응의 한 줄 요약은 무엇일까요? 정말 또 돌아왔습니다. 62.8K의 벽, 이 벽 오늘은 깨질까? 지난번에는 이 구간을 깨지 못하고 66K까지 시원한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지난번과 흐름이 아예 다르죠. 지난 차트를 보면은 이때도 62.8K를 터치하고 가파르고 빠른 속도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62.8K를 터치하고 가파르고 빠른 속도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크게 눌림을 주지 않고 그냥 정말 원웨이 상승하듯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밀리고 나서 짧게 올리고 다시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터치하고 나서 지금도 시원하게 못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쌍고점 맞고 눌리고 있어요. 지난번과 다른 흐름으로 62.8K를 터치를 하고 방향성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62.8K를 다시 트라이할 가능성도, 그리고 트라이하면서 이게 이탈될 가능성도 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딪히고 나서 지난번처럼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 계단식 그 이상이었죠.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약한 반등이 나온 후 눌리고 또 나오고, 지금 저는 여기서 눌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시장 방향성은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서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한 방향에 꽂혀서 시야가 좁아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야금야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 지금 1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해드린 건데, 이 박스권이 하나의 매물대, 큰 매물대라고 볼 수 있고, 이 매물대가 항상 하락 가속화가 진행된 구간이에요. 이렇게 이 매물대를 튕기면서 트랩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이 매물대 안에서 지금 전고점을 트라이하지 못하고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간다면 일봉상의 하락 채널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62.8K를 이탈을 했을 때 이 하락 채널부 하단을 가기 위한 조정의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조정이 연속되느냐, 단순한 조정이냐, 하락장의 시작이냐, 정말 이 눌림이 이 하락 채널의 하단부 50K 초반까지도 눌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단순히 이 차트 안에서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다양한 이슈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남아있는 금리 인하 이슈와 중동 전쟁, 미 대선, 그 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필연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지난 금리 인하 때는 필연적 상승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에 관해서는 전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조금 높아지고 사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이 끝났다고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는 조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파월의장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는데 비컷 이후에 연준이 생각한 대로 미국 경제가 튼튼하게 경기 침체의 우려를 소강시키면서 흘러가고 있고 그 지표 결과들이 그걸 이제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75bp의 인하를 예측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50bp 인하는 하려나? 50bp는 하겠지. 25bp씩 2번씩은 하겠지. 라는 이제 걱정 어린 의견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유동성 시장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미장 계속 신고가 갱신하면서 막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금리 인하의 폭이 커진다면 어쨌든 간에 미국 경기가 불안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이 약간 더 보수적으로 매파적으로 말을 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상황은요. 경기 침체에 대한 여론이 사그러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신이 아니고 나스닥도 신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경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매매를 하는 거를 지켜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겠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로 안에서 이렇게 큰 방향성을 잡고 이제 평행 채널 이 박스권을 형성한 후에 이 박스권 안에서 단타 매매를 하거든요. 사실 레버리지만 잘 활용을 하면 이 안에서 정말 좋은 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발라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거를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여기서부터 무조건 올라 여기서부터 내릴 거야 이거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진입 근거, 쌍고점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이유는 이 박스권, 이 큰 틀이 있어야지만 나는 이 큰 틀이라는 거 안에서 리스크를 보호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저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매매를 하시고 저보다 수익을 더 잘 보시는 고수 트레이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제가 선물 매매를 전업으로 하면서 느낀 건 단 한 번의 실수 그리고 단 한 번의 내가 잘못한 리스크 관리가 나를 나락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꼭 대응하실 때 자신만의 주관과 이 구간을 벗어나면은 나는 잠시 대응을 안 하겠다 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올랐으면 떨어지겠지? 이 정도 떨어졌으면 말아 올리겠지? 라는 얄팍한 심리가 나를 지배하면서 뇌동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특정한 지지 구간, 반등이 계속 나와주던 지지 구간을 잡고 여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던 자리니까 여기서 한번 손익비 좋게 롱 포지션을 잡아보자. 대신에 이 구간을 이탈하면 나는 손절을 해야 돼. 이런 근거가 있는 진입이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밀렸으니까 이제 오를 거야. 그냥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야. 라는 심리로 매매를 하면 정말 그냥 무조건 시드가 녹아요. 이게 코인이라는 게 내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수익이 너무 잘 나요. 수익이 너무 잘 나니까 자만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안 나는 구간에 와도 나는 수익이 잘 내던 사람이었으니까 결국 내가 보는 대로 흘러갈 거야 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그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왜 옛날에 현물 불장일 때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원숭이도 돈 버는 장이라고. 나는 돈 버는 원숭이였는데 내가 그 원숭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인간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좀 진심으로 저도 매매를 하면서 저도 많이 잃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 거고 저도 수면 매매도 하고 지금 이 숏포지션처럼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매매도 하지만 이것 또한 언제든 아쉬워도 내가 놓아줄 자신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64K, 65K 구간까지 다시 말아 올린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익 구간에서 저는 놓아줄 거예요. 근데 이게 길게 끌고 가면서 내가 100% 넘는 수익 구간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제가 120% 수익 중인데 여기서 이렇게 120% 수익 중이었다가 여기까지 올라서 내가 이제 플러스 50%밖에 안 돼. 그럼 분명히 나는 수익 중인데도 이제 여기서 추세 전환인가? 라고 익절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100% 수익일 때가 있었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50% 지금 손실봤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 100%가 넘는 자리가 올 때까지 버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본절까지 오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 이상 가서 결국에 손실 구간 가고 그러면 남들은 이제 추세 전환이다 하고 스위칭해서 롱으로 수익 보고 있는데 나는 버티다가 결국에 혼자 청산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매매는 절대 저희 구독자분들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좀 많이 듣는 고민 상담 중에 하나가 본절 오면 정리하려고요.
이게 현물도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시드가 크면요 나를 살려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무한정 물타기를 하면 되거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자신의 기준점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잘라내고 관망하는 것도 현명한 대응이라는 거를 우리가 잊으셔는 안 돼요. 진짜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위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과정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매 방송마다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업이고 매일 매매를 해서 매일 나의 수익을 거둬야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대응을 어려워하는 자리는 굳이 대응을 안 하거든요. 실제로 구독자분한테도 얘기한 적도 있어요. 몇 분한테 제가 지금 패턴은 제가 좀 약한 구간이고 지금 제가 약간 고집이 생기는 구간이라서 그냥 매매 안 하고 관망할 거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흐름이 좀 안정되면 다시 박스권 잡아서 그 안에서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인 시장 제일 최대 장점이다 단점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흘러가요. 24시간 이 쉬지 않고 흘러가고 오늘도 내일도 이 시장은 나한테 열려있고 오늘도 내일도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면서 코인은 계속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냐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한테 기회의 자리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고 기회를 잡는 그 과정에 제가 늘 함께하고 도움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텔레그램 채널 안 들어오신 분들은 더보기란 댓글 확인해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제가 브리핑 올려드리고 이제 지금 포지션 진입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 진입 근거 안에 이제 포지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진입 근거 이탈하면 당연히 잘라낼 겁니다. 매매에 있어서 손절도 할 줄 알아야 그 다음 수익이 존재하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실시간 대응은 당연히 텔레그램에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경자의 비트코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이벤트 대상자분은 제가 개인 텔레그램 보내드렸고 일단 아직 제가 설득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구독자분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제 만나는 장면 짧게라도 영상으로 담아서 채널에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제 얼굴이 공개될지는 비밀입니다. 현장에서 모바일로 매매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모바일 휴대폰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거를 조금 참고를 하는지 이런 꿀팁들 공유해드리면서 그 부분 이제 다른 구독자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과 이제 아쉽게 안 되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관점, 좋은 브리핑 많이 올려드려서 채널 계속 성장해서 더 좋은 이벤트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도 모두 성투해요.